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은 6월의 첫날이고요. 우리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날이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내일들 다들 투표에 참여하실 텐데요. 저는 다른 선거보다도 관심 있는 것이 역시 제가 평생을 교육계에 있어 왔기 때문에 각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교육감 선거의 제도가 좀 뭔가 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또 이런 거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의를 모아서 뭔가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 투표라고 하는 것,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사를 그렇게 선거 제도를 가지고 해야 될까? 또 운영하다 보면 다소 문제가 있으면 좀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그것이 그 사회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전에 선거제도가 도입됐을 때 초기에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어떤 교육위원회 이런 데서 상호 호선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소신껏 교육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닌가. 현행 교육감들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보면은 어떤 그 패거리 정치 비슷하게 자신의 그 올곧지도 않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기 쉽다. 이런 어떤 그 맹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감인데 그런 건 아니죠. 아주 참교육자도 계시죠. 그렇지만 때로는 보면 정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해줘야 될 것은 해주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요. 결국 아이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찰은 벌어지고 또 우리 민족의 앞날,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암울하고 걱정되는 일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지사보다도요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초기에는 보면 그 간선제라를 해가지고 학교 운영위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경비도 좀 적게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을 매수하고 뭐 이런 어떤 부조리한 게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교육감도 직선제로 하자.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쭉 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해는 높아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진영으로 갈려서 이거는 뭐 교육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정치꾼을 뽑는 그런 선거 제도가 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교육감 선거에 발을 담갔던 사람으로서 분명한 거 하나는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교육감 많은 시도지사나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어떨까? 저는 임명제가 제일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뭐 감옥 가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새로운 인물을 교육감으로다 이렇게 임명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오히려 과거의 그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사회를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교육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거제도로 가는 것이 옳다라면 아예 각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아시다시피 오롯이 그 후보자가 재정부터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당의 보호를 받는 구청장이나 시장은 또는 도지사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선거를 치르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금도 그렇지만 조직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법률적인 자문 같은 것도 다 받지 않습니까? 보호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저도 거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올바른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그 속내를 알고는 자, 저거 나가야 될 거. 자칫하면 본인의 어떤 신상에도 위험이 오지만 가정도 통비박산이 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선거 자금이 34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선거인단 숫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경기도는 더 많습니다. 물론 저 세종 같은 데는 뭐 아주 굉장히 그 규모가 작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40억 가까운 돈을 평생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 교육의 본질을 잘 꿰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 수장이 되어서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좀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나. 이게 뭐 재벌집 아들이 아니고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거쳐간 그런 분들의 전력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선거로 통해서 뭔가 불법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갚지 않고 갚지 못하는 거죠, 다. 예. 그러면 그 돈은 바로 시도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결국은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선거가 치러지면 그만큼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거죠. 본인은 평생 신용불량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또 법을 좀 더 어기면 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런 선거라고 하는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제대로 뭔가 정비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교육감 선거제도도 이제 차후에 그 어떤 수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과 그 교육계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교육감 선거제도만큼은 손볼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지자체장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가든가 그래도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시도지사와 의견을 같이 하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갈등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대통령이나 또는 시도의회를 통한 시장의 어떤 임명, 그 임명제가 또 도입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내일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보면은 이제 그 시도에 따라서는 뭐 진영별로 이제 또 단일화합니다. 사실 단일화는 어찌 보면 야합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진영이 갈려져 있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은 좌파 교육감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에게 해줄 것은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말이죠. 이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의 양극화로 되는 아주 그런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게 현행 좌파 교육감들의 교육이었다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삶의 성공적인 삶의 키가 되는 비인지적 영역의 능력, 소위 말하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가면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아이들이 지적 영역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려면 결국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그 시도의 학교 상황, 교원의 어떤 그런 속성까지도 특성까지도 잘 아는 현장 출신이 교육감이 되는 게 옳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변함이 없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제도도요. 과거에는 교육 경력이 뭐 예를 들면 20년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의 맞죠?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요즘에 와서는 뭐 3년 이상 교육계에 있으면 된다. 그것도 일반 행정직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어찌 보면 문호를 넓혔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서도 또 작금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정말 제대로 아이들 교육을 맡을 사람들은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고 정치적이고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한 그런 입장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또 많이 진출하는 게 뭐냐면 그네들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정치권에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니까 조직도 많이 갖게 되죠. 그죠? 지인들도 넓어지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유초중등 교육을 맡겠다고 오니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많은 시도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제대로 된 교육감이 뽑힐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또 특히나 정당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선거 기일로 역산해서 뭐 얼마, 과거에는 뭐 3년 또는 5년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긴 기간 동안 정당에서 떠나져 있으면 이제 어떤 정치주의과도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속된 말 정치의 물도 좀 빠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활동했다는 게 없으면 교육감은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1년 정도만 정당 경력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10년이고 얼마고 국회의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거쳐온 사람이 1년 동안 당적을 벌이고 있으면 교육감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대학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제 정말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육감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사실 사회 발전 면에서는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지금 교육감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뭔가 양보라든가 자기를 희생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요. 보수계는 이제 진보 쪽은 단일화가 됐습니다. 현행 교육감으로. 근데 이 보수 쪽은요. 이제 하루 이틀 남긴 그 시점에서도 서로 공박하고 그다음에 비방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중에 누군가 됐다고 쳐요. 되기도 어렵겠지만 됐을 때도 과연 교육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 선생님이나 직원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그런 교육감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까요? 나는 거기에 어떤 의문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아마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진짜 막바지 온 그런 꼭 필요하다. 이런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데 봉사죠. 거기 무슨 가서 서울시 예산이 뭐 10조 5천억이 넘는다. 뭐 막강하다. 거기에 또 예산이 더 온다. 아니 예산이 오면 자기가 그거 갖다가 땅 사 먹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누가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거지. 예산이 많으면 그 자기 겁니까? 교육감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도 그래요. 인사도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지. 자기 패거리들 갖다 막 심어놓고.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원래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밥벌이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정말 없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교육감 선거제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추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논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누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았을 때 왜곡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주변에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경청을 할 줄 알고 또 과단성 있게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뭐 등등등 이런 면을 여러 가지로 종합 판단해서 우리가 잘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잘 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교육감이 잘 뽑힐 수 있도록 투표 행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